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산속으로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나무들 사이로 내 마음속 두려움이 고스란히 비쳐 보였다. 승마를 배우러 간다고? 웃기지 마. 나는 평생 동물을 무서워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상실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을 테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내 삶은 영원한 가을처럼 잎이 떨어지기만 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제주도의 외딴 승마장이었다. 공기 중에 짠내가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다리를 떨었다. 지은아, 너 미쳤어. 스스로를 탓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수아.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치자 세상이 멈췄다. 그 손길은 내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리는 불꽃 같았다. 나는 지은이었다. 28살, 서울에서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자.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을 피하며 출근하고 밤에는 빈 아파트에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는 삶.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는 강해야 해. 지은아, 엄마의 마지막 말은 이제 나처럼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승마 클래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곳에서라면 어쩌면 내 안의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동물을 무서워했다. 개도, 고양이도, 심지어 새도. 그날 비가 내리던 서울거리에서 차를 몰며 나는 후회했다. 왜 하필 승마야? 산책이나 하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렌터카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검푸른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언덕. 바람이 차창을 두드리며 내 불안을 증폭시켰다. 마침내 도착한 승마장은 예상보다 작고 소박했다. 나무 울타리 안으로 몇 마리 말이 풀을 뜯고 있었고 그들의 커다란 눈이 나를 바라보자 다리가 풀릴 뻔했다. 도망칠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예약한 수업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맞으신가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수아. 키는 나와 비슷할까? 하지만 어깨가 단단하고 피부는 햇살에 그을려 건강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헐거운 흰 셔츠와 청바지, 발에는 낡은 부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로 묶여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그녀의 미소는 제주의 따스한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첫 수업이시죠?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며 안장 쪽으로 안내할 때 이상한 전율이 스쳤다. 말은 커다랬다. 검은 털이 빛나는 그 짐승은 나를 삼킬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녀석 이름은 바람이에요. 착한 애죠.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말의 목을 쓰다듬는 손길을 보니 부러움이 솟았다. 저 손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걸까? 나는 안장에 오르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죄송해요. 저, 무서워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처음엔 그래요? 내려서요. 먼저 땅에서 익히죠.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제주의 습한 공기 속에서 그 온기가 내 차가운 피부를 녹이는 듯 했다. 숨을 깊게 쉬어요. 말이 느껴지나요? 이 녀석의 심장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정말로 말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수아의 손길. 그것이 내 모든 두려움을 아주 천천히 녹여버렸다. 수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첫날은 그냥 말 주위를 돌며 익숙해지는 거였다. 수아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승마는 단순히 타는 게 아니에요. 말과 하나가 되는 거죠.
당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느꼈다. 수아에 대해 물어보니 그녀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다. 서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섬이 제 전부예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그림자. 아마도 그녀도 무언가를 잃었을 테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수아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었다. 왜 이렇게 따뜻할까? 내 삶에 이런 감정이 스며든 건 엄마 이후 처음이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 감정, 대체 뭐지? 다음 날 아침, 제주의 새벽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승마장으로 향했다. 수아는 이미 말들을 챙기고 있었다. 오늘은 안장 타봐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올라탔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공포가 밀려왔다. 아, 수아 씨,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재빨리 달려와 내 허리를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그 손길, 다시 한번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며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카페로 갔다. 제주의 로컬 카페, 바다를 마주한 나무 테이블.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는 승마를 사랑한다고 했다. 어린 시절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도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요. 그 후로 무서운 게 많아졌어요.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 싹 트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제주는 내게 특별해졌다. 매일 수업 후 우리는 산책했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 수아의 손이 스치면 내 심장이 뛰었다. 이게 뭐야, 지은아.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것이 내 두려움을 녹이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는 영원하지 않았다. 서울의 일상이 나를 불렀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나는 결심했다. 수아 씨,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는 웃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눈빛에 아픔이 스쳤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비밀을.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주의 기억이 꿈처럼 스며들었다. 사무실에서 스케치북을 펼치다 말고 수아의 손을 떠올렸다. 그 따스함이 그리웠다. 그냥 수업이었어. 나는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밤에 창밖 비를 보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내가 있어요. 그날 우연히 이메일이 왔다. 수아로부터. 제주가 보고 싶지 않아요? 다음 수업 예약하세요. 나는 웃었다. 당장 티켓을 끊었다. 이번에는 일주일 휴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미루고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승마장에 도착하자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요. 그녀의 포옹이 자연스러웠다. 아니, 포옹. 나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 안기, 제주의 바람처럼 편안했다. 이번 수업은 더 깊어졌다. 나는 이제 말을 탈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필요했다. 이제 혼자 해보세요. 수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 후 공기가 변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별을 봤다.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의 것과 달랐다. 별들이 쏟아지듯 빛났다. 수아 씨, 당신은 왜 승마를 해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말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잠 못 이루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이제 명확해졌다. 사랑. 하지만 두려웠다. 나는 여자고 그녀도 여자.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아직도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었다. 가족, 친구들. 그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말을 탔다. 더블 라이딩. 수아가 뒤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가슴이 내 등에 닿을 때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지은 씨, 느껴보세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우리는 해변을 달렸다. 파도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어우러졌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그녀 덕분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업 마지막 날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멀찌감치 가서 통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언니. 알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일상에 파묻혔다. 하지만 수아와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제주에서의 세 번째 방문. 이번에는 비가 내렸다. 승마장은 습한 안개로 뒤덮여 말들의 털이 젖어 반짝였다. 수아는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렸다. 추우세요. 들어가요.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터치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페 안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나는 말했다. 수아 씨, 나와 당신을 좋아해요. 그 이상으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요. 하지만 복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뜨거웠다. 제주의 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듯했다. 그 후 우리의 시간은 달라졌다. 낮에는 승마, 밤에는 서로의 품무. 그녀의 아파트는 바다를 마주한 작은 곳이었다. 창가에서 안겨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과거. 그녀는 10년 전 서울에서 온 여자와 사랑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떠났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로 왔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한테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수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미나. 도시적인 옷차림으로 승마장에 섰다. 수아야, 돌아와. 서울에서 기다려.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날 밤 수아는 울었다. 미나가 아직도 나를 놓지 않아. 나는 물었다. 당신은,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당신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진심일까? 서울로 돌아간 후 메시지가 끊겼다. 일주일, 2주 불안이 커졌다. 마침내 전화. 지은아, 미안해. 미나가 다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다. 나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에 도착하자 미나가 수아의 집에 있었다. 누구세요? 미나가 나를 노려봤다. 수아의 친구. 나는 거짓말했다. 그날 우리는 싸웠다. 수아가 미나를 선택한 듯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과거를 끊을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제주를 떠났다.
비가 내리는 공항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울에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제주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수아의 손길이 여전히 내 피부를 간지렸다. 디자인 작업 중에도 스케치가 그녀의 얼굴로 변했다. 왜 나한테 왔어? 그 사랑 나는 자책했다. 그러나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회사 프로젝트로 제주 출장. 승마장 근처 호텔. 도착하자 우연히 수아를 봤다. 그녀는 혼자 말과 산책 중이었다. 지은아, 그녀의 눈이 붉었다. 미나와. 끝냈어. 배신당했어. 그녀가 다른 사람과?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제주의 겨울바다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수아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요. 하지만 미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익명 메시지. 수아는 내 거야 위협 같은 글. 수아는 무시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과거를 끊어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장 기간 우리는 행복했다.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 나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줬다. 영원히 이 키스 속에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기다리게 수아가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의 사진이 나를 맞이했다. 엄마, 나 사랑에 빠졌어요. 여자랑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봄이 왔다. 제주의 벚꽃이 피는 계절. 나는 또 휴가를 냈다. 이번에는 수아를 서울로 데려가기로 했다. 제주 말고 내 세계를 보여줄게요.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서울에 도착한 수아는 신기해했다. 한강, 카페 거리.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밤에 내 친구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아는 친구가 물었다. 나는 연인지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진심이야. 친구의 눈빛이 차가웠다. 수아는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나는 안심시켰다.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명동의 작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길이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녹였다. 그러나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서울로 왔다. 수아야, 마지막으로 봐. 카페에서 만난 그녀들. 나는 기다렸다. 1시간 후 수아가 나왔다. 끝났어. 진짜로. 하지만 그녀의 손에 미나의 편지. 너는 항상 약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왜 아직도 미나를? 나는 소리쳤다. 수아는 울었다. 너도 날 배신할까봐 두려워.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화해했다. 더 강하게 안아주며.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지킬 거야. 여름의 제주.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승마장은 녹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함께 말을 탔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수아야, 사랑해. 나는 매일 말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폭풍이 왔다. 미나의 복수. 그녀가 수아의 과거를 퍼뜨렸다. 수아는 바람둥이야. 온라인에 올라간 글. 승마장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그녀가 믿기지 않아. 수아는 무너졌다. 나 떠날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잡았다. 아니. 함께 싸워. 우리는 대면했다. 미나를. 카페에서. 왜 그래? 수아가 물었다. 미나가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이제 너도 그래? 나는 미나를 탓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이 그 말에 민하가 떠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수아는 우울해졌다. 내가 당신을 더럽혔어. 나는 그녀를 제주 외딴 마을로 데려갔다. 작은 오두막. 바다 소리만 들리는 곳, 여기서 다시 시작해 밤새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두려움, 꿈, 그녀의 손길이 다시 내 모든 것을 녹였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제주의 단풍이 물들었다. 우리는 승마장을 지켰다. 손님들이 돌아오자 수아는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서울 가족에게 말했다. 엄마의 동생, 이모에게. 이모, 나 여자랑 사랑해. 침묵 후 행복하니 이모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내 수아를 소개했다. 이모는 안아주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새로운 시련. 수아의 건강. 말 타다 다쳤다. 발목.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두려워.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곁에 있었다. 재활 기간 우리는 책 읽고 영화 봤다. 로맨틱 코미디. 우리처럼 웃었다. 재활 끝 우리는 여행. 부산으로. 바다와 산 손잡고 걸었다. 영원히 약속했다. 겨울 눈, 제주 눈보라. 우리는 함께 보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반지. 결혼처럼 수아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네. 하지만 미나의 최후. 그녀가 자살 시도. 소식 들었다. 수아가 달려갔다. 내 탓이야. 병원에서. 나는 따라갔다. 미나가 깨어났다. 미안해. 사랑했어. 수아가 용서했다. 이제 자유로워. 그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사랑의 무게를 알았다. 봄 다시. 우리는 서울로 이사, 작은 아파트. 승마는 취미로. 디자인 스튜디오 열었다. 수아는 코치로. 일상 속 사랑. 아침 키스, 저녁 산책. 두려움 없어. 나는 말했다. 과거 그림자 사라졌다. 가족 모임, 친구들. 모두 받아들였다. 여름 끝, 제주 방문. 승마장. 우리는 함께 탔다. 바람 소리, 파도. 그날처럼 수아가 말했다. 손잡고.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충분했다. 두려움은 녹았고 남은 건 따스함.